예, 보시죠. 지난주 우리 다 못 나갔죠? 예, 그래서 지난주 부분 이어가지고 좀 설명드릴게요. 지난주 프린트 부분 보시면 지난주 프린트에서 뒷부분 테마 두 번째 하고 테마 세 번째 부분이 아마 못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테마 첫 번째까지 지난주에 나갔는데 테마 두 번째가 이제 도시개발 조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7번 보시면 여러분 7번 문제 보시면 나와 있는 게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왔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또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 그 5, 6월 달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조합 성립 요건입니다. 조합은 일단 뭐죠? 법인, 그렇죠?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그렇죠.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조합이 설립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주된 사무소 소재에서 모함으로 해서 등기하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조합의 성립은 등기하면 성립이 된다는 거. 그리고 조합 설립에 대해서 나오는데 설립 인가는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 7명. 이렇게 3분.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요?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정권자에서 누군 제외되죠? 국장은 제외되는 거 아시죠? 국장은 아닙니다. 국장이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는 뭐였어요? 국장이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의 항목은 뭐 어떤 항목일 때 지정권자가 된다고 그랬죠? 중국공 전부 30만 2천 원일 때 기억나세요? 중국공 전부 30만 2천 원일 때 가능하다고 했던 거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부분의 인가 부분인데 국장은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국장한테 인가 받는다 그러면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변경 인가도 당연히 변경하는 경우도 인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경미한 변경일 경우,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뭐하는 거, 변경하는 거, 그리고 공고 방법을 뭐하는 경우,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일 때는 우리가 변경 인가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 설립 동의 부분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옵니다. 토지 면적 얼마죠? 네, 고민할 게 아니죠. 고민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시개발법하고 국토계획법은 토지 면적 나오면 무조건 3분의 2 그리고 총수 나오면 무조건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뭐 고민하고 자시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헷갈릴 때 고민하는 거지 이거는 헷갈리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and 또는이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설립인가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조합원 등에 대해서 나오겠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뭐죠? 토지 소유자입니다. 다시요.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누가 된다고요? 토지 소유자. 그럼 건물 소유자는요? 건물 소유자는 돼, 안 돼요? 토지 소유자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부분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는 존재하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우리는 조합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뭐 지상권자 이런 거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대한 조건, 결격 사유에 대한 조건이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아니죠.
조합 임원은 결격 사유에 대한 조건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거는 결격 사유에 대한 조건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있더라도 조합원이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됐나요? 그 다음 조합원의 권리입니다. 고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그렇죠. 토지 면적이 많을수록 의결권이 많아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유되는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임원입니다. 임원은 구성원이 조합장 1명 그리고 이사, 감사로 구성이 되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바로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조합원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겸직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겸직 안 돼요. 그리고 선임. 조합의 임원을 선임할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합원 중에서 뭐를 통해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거지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회에서 선임한다는 거. 자격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 사유 존재해야 하네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 된다, 못 된다, 될 수 없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만약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당연히 임원 자격이 상실되겠죠. 그날 다음날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거. 그리고 직무. 조합장은 어디를 대표하죠?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총회도 대표하고요. 그리고 대의원회, 이사회에 뭐가 된다? 의장이 된다는 거. 됐나요? 그 다음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하고자 할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게 돼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있다고 얘기했죠. 감사. 그래서 만약에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할 때 누가?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누가 대표하는 거예요? 감사. 즉 뭐냐면 조합장과 이사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이 대표를 할 수는 없다는 거. 왜? 자기를 위한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조합에서 대의원회 조건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얼마?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조합원 수가 얼마 이상 돼야 돼요? 50인 이상일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총회의 권한 대행. 그렇죠? 대의원회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총회가 하는 역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의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총회 권한을 다 대행할 수 있는데 대행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합 임원의 선임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의원회가 조합 임원에 대한 선임은 대행할 수 없고 개발 계획에 대한 수립, 개발을 계획하는 부분의 수립, 그리고 변경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정관에 대한 뭐죠? 변경,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대한 뭐죠? 합병이나 해산,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환지 계획에 대한 작성,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목 중에서 선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특히 이제 임원에 대한 선임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수립하고 변경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수립과 변경 나오면 무조건 뭐죠? 대의원회에서 할 수가 권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뭘 때? 실시 계획 수립하고 변경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예외예요. 그러니까 수립하고 변경이 나오면 전부 다 권한 대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발 계획 수립 및 변경 말고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시 계획하고 수립하고 변경은 우리가 대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정관은 변경 안 돼요. 그리고 조합에 대한 합병 해산 안 돼요. 그리고 환지계획 작성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배운다고 그러죠? 선수 변경 합병 해산이라고 작성돼 있으면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선수 변경 합병 해산이라고 작성돼 있으면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런데 뭐하면 실실 쪼개면 가능하다. 대행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우리 외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7번 문제에서 1번 선제 1번부터 쭉 나옵니다.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뭐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 일단 잠시 나가 있으라 그러고 이거를 뭐 하겠다? 조성을 해서 다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런 사업을 토지 소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들이 해가지고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우리들이 사업 시행을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는 자기네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용 방식이라 한다면 토지를 다 수용했으면 조합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합은 무슨 방식일 때만 환지 방식으로 해나갈 때는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이죠? 7명 이상이 뭘 작성하고요? 정관을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아니죠. 누구한테? 지정권자죠. 조금 전에 봤잖아요.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죠. 됐나요? 그래서 국장 아니에요. 지정권자인데 제가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빼고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맞는 거예요. 되게 많이 나왔잖아. 엄청 많이 나왔죠. 그 다음 세 번째,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이 도시개발구역 면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거 다 못 외워요. 그거 다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뭐 정관에 포함되는 내용이 나오면 전부 다 뭐 한 것으로 봐라? 맞는 것으로 봐라. 맞다고 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3번 맞는 겁니다. 틀렸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그 다음 4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아까 조합 설립 인가할 때 신청할 때 동의 받는 거 나왔죠 아까.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왔죠. 작년에도 나왔어요. 올해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는 선지지만 이것도 한번 보는 거죠. 일단은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국공유지가 포함인지 제외인지 이것부터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포함? 제외? 둘 중에 하나예요. 뭐 3개, 4개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제외? 포함.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국공유지 나오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전부 다 뭐다? 제외. 국토계획법에서는 제외지만 도시개발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이다. 무사이세요? 뭐 따로따로 외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딱 두 개. 헷갈릴 수 있는 걸 딱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국토계획법에서는 뭐로 생각하면 되고
제외.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도 열심히 적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또 지금 열심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헷갈리는 거고. 이 두 개를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헷갈리는데, 얼마나 헷갈리겠어, 다른 거는. 그렇죠? 그래서 제외가 아니고 뭐다? 포함.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 조심하실 게 국공유지가 제외되는 게 하나 있었죠. 그 동의자 수를 뭐 할 때, 그렇죠. 산정하는 순서를 얘기할 때는 먼저 이거를 제외해 놓고, 그리고 사유지만 가지고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중에 뭐 한다? 국공유지 부분을 본다고 얘기했지.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이제 보셔야 될 게, 토지 면적 나오면 얼마? 3분의 2. 총수 나오면 2분의 1.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틀렸죠. 5번. 자, 이제 나오잖아요, 순서가. 그렇죠? 동그라미 5번에 이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절차입니다. 동의자 수 산정하는 절차 순서인데, 일단은 뭐를 제외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일단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받은 후에 그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층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전광 기재 사항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아까 변경하는 거 기억나세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건 경미한 변경. 그럼 경미한 변경이 될 때는 변경 인가 받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하면 돼요. 그 다음 7번. 조합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뭐 하면 돼요? 준용하면 돼요. 맞나요? 맞죠. 그래서 조합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8번.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누가 시행자예요? 조합 자체가 시행자잖아요. 누구한테 지정을 한 것도 아니고 조합 자체가 시행자면 이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죠. 본인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사업시행자, 우리 지난번에도 사업시행자가 누가 되면 행정층 자체가 되면 행정층이 누구를 지정한 게 아니고 행정층이 되면 행정층한테 행정심판을 뭐 할 수 있어요? 제기할 수 있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이 시행자라고. 그러면 행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9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이래요? 100인 조합입니다. 그러면 대의원회의를 둘 수 있어 없어요? 100인 조합은 대의원회의 둘 수 있어 없어요? 둘 수 있죠. 둘 수 있죠. 왜? 50인 이상이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50인 이상이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총회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요? 둘 수 있다요? 둘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시험지 2번 나왔어요. 10번. 대의원회는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총회 권한을, 아까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항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선수, 변경, 합병, 해산. 선수할 때 수가 수립 및 변경이에요. 그죠? 수립 및 변경. 맞네요. 이거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없다. 좀 전에 외운 거예요. 없다. 2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관의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의 수지 예산, 조합 임원의 선임은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는 사항들이다. 맞아요? 맞아요?
선수, 변경, 합병, 해산이라고 작성돼 있으면 맞죠? 변경 그 다음에 선임, 선수, 수가 수립이죠. 수립이 있어요? 수립이 아니고 수지예요, 수지. 수립이 아니고 수지라고, 수지. 응? 수지라고, 수지. 응? 수지. 그러면 이거는 대행할 수 없지만 조합에 대한 수지 예산은 대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조합의 수지 예산 때문에 틀린 거죠. 조합의 수지 예산은 대행할 수 있고 나머지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10번도 틀렸죠. 이렇게 됩니다. 12번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그리고 채비지에 대한 처분 방법, 이사의 선임, 그리고 부가금의 금액 또는 징수 방법, 환지 예정지의 지정은 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맞나요? 맞아요? 선수, 변경, 합병, 해산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면 선이죠. 선임이죠, 선임. 이사가 뭐예요? 임원이죠. 임원에 대한 선임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임원에 대한 선임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대항할 수 있는 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대항할 수 없는 걸 외워가지고 양을 적은 걸 외워서 그걸 선택하는 거지. 무사하세요? 다 못 외워요.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워요, 이게. 공법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작은 양조차도 우리는 버벅거리는데. 그렇죠? 네. 컴퓨터가 여러분들 뭡니까? 용량이 딸리면 버벅거리는 거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뭐죠? 버벅거립니다. 버벅거려요. 나중에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에 대한 선임 부분은 조합 임원에 대한 선임이기 때문에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대행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그 다음 13번 동의자수 산정 방법에서 토지 소유권을 공유한 자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인 경우 그들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 여러분들 누구 나오면 원래는 대표하는 한 명으로 보는 거 맞죠? 근데 누구 나오면 그렇죠. 무조건 공유하는 거 나오면 공유할 때는 그 각각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대표 1인만 우리는 토지 소유자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나오면 집합 건물에 대한 법률 나오면 구분 소유자인 경우에는 이게 다 구분 소유자면 그들 뭐로 한다?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씩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14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 있죠.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그 동의 의사를 처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조합 설립 인가 전인데 안 돼요? 되죠. 그렇죠? 그 동의의 의사를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맞아요? 15번 맞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예요? 뭐래요? 예. 국토계획법에서는 다시 얘기해.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이지 뭐하고 제외하고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공이지 나오면 뭐라고요? 포함이라고. 단지 절차 부분에 대한 순서를 얘기할 때 국공유지 부분을 제외하고 사유지부터 먼저 하고 나올 때만 그때만 제외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조합섭의 인가 신청을 위해서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서 동의자수 산정할 때 아까처럼 뭐 몇 명 이런 거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이 아까 얼마였어요? 기본적으로 3분의 2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동의 얻으려면 동의자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국공유지를 제외하냐 포함하냐 그 얘기예요. 포함이죠. 당연히 포함이지. 국토기법은 제외고 도시개발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포함이지. 그죠? X.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됐나요?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8번 문제. 도시개발 법령상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임원에 관한 거. 첫 번째,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맞나요?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당연히 임원은 의결권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맞죠? 그 다음,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없다? 겸직 안 돼요. 겸직 안 돼요. 그 다음에 감사의 선임은 총회 의견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감사가 누구예요? 임원이죠. 임원에 대한 선임은 권한대행돼야 안 돼요. 대의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총회 의견을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요? 거쳐야죠. 총회를 거쳐야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조합장은 총회나 대의원의 의장은 되지만 이사회 의장은 될 수 없어요? 다 가능해요.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의 의장도 되고 이사회 의장도 된다는 거. 됐나요? 네. 아까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 5번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여하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관하여는 누가 조합을 대표해야 돼요? 감사가. 조합장 아니에요. 감사가. 그 다음에 6번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조합의 감사 임원이죠. 임원은 의결권을 가져야 되고 누구 중에서 선임하게 돼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게 되죠. 그럼 조합은 뭐가 돼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됐나요? 네. 답은 6번. 8번의 답은 1번하고 6번이 되겠습니다. 7번.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은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임원 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나오는 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조합원에 관한 거. 첫 번째,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맞나요? 토지 소유자는 맞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당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원 임원이 될 수 있다. 임원은 반드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돼야 됩니다. X. 그 다음 3번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맞나요? 맞나요? 뭐가 맞아요? 자, 보세요. 조합원은 결격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조금 전에 뭐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지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1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서 조합원은 결격 사유에 대한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격 사유에 대한 조건이 있는 자는 누구였어요? 임원이었어요. 임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조합원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임원. 조합 임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합원은 이런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이런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조합원 하는데 전혀 자격에 문제가 없어요. 무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합 임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내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도 많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비례하지 않고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토지 면적이 작더라도 의결권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례해서 의결권을 가진 거 아니에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5번.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뭐 하는 경우가 생겨요? 체납할 수 있죠, 우리. 체납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조합은 본인들이 직접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관할구역의 장한테. 즉 어디가 돼요? 특별 세 번째 라인.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뭐 할 수 있어요? 위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서열은 뭐 자질구레한 거는 자기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좋은 건 안 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 다음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 소유자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건물하고 지상권자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소유자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조합원은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가 안 되는 거예요? 임원이 안 되는 것이. 됐죠? 계속 임원인 사람 혹시 알고 있어요? 저는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알았어요? 계속 임원인 사람. 혹시 계속 임원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임원인 사람 몰라요? 임원이. 임원이 알죠? 네. 자, 테마 세 번째입니다. 테마 세 번째. 이것도 지난주에 나갔던 프린트에 있어요. 오늘 프린트 말고 지난주 나갔던 프린트. 그죠? 여기까지 있죠? 맞죠? 지난주 프린트가 여기까지일 거예요, 아마. 테마 세 번째, 실시계획하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입니다. 실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 그럼 보시면 10번 문제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럼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뭘 일단 봐야 되냐면 시행에 관한 내용을 조금 보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데 우리 5, 6월 달에 했던 내용이에요.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당연히 실제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는 거 맞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개발을 할 때
난개발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짠 계획이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돼, 안 돼야 돼요? 포함돼야 돼요. 되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계획 들어갈 때는 실시 계획 작성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들어간다고. 본격적으로 이제 할 때는. 자, 그리고 실시 계획을 인가받게 되는데 누가 실시 계획을 작성해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실제로 하는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럼 작성을 해서 누구한테? 그렇죠? 지정권자한테 실시 계획을 인가받는 거 맞죠? 그럼 지정권자 얘기해 주세요. 뭐?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도시개발법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에서 권한자는 한 명밖에 안 나와요. 한 세트밖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 되나요? 딱 하나 권한권자가 다른 게 누군지 아세요? 오늘 하게 되는, 나중에 하게 되는 환지 계획할 때. 환지 방식에서 환지는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세 번째 서열에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 빼고는 도시개발법에서는 무조건 뭐죠? 권한자 물어보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또 누구? 국장, 예외적으로. 그래서 절대 권한권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실시계획 인가를 시행자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거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작성된 실시계획 그리고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 또는 폐지 이런 부분을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으면 되죠. 에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업 시행자인데 내가 누구라고 그걸 인가해주는 지정권자라고 그럼 내가 나한테 인가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내가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그럼 당연히 사업 시행자는 나인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죠.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작성된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뭐 할 때도 변경할 때도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으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 중에서 무슨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아주 경미한 변경. 그거는 인가받지 않아도 돼요. 경미한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어떤 게 경미한 거냐면 사업 시행 면적의 몇 프로? 10% 범위에서 면적에 대한 감소. 되나요? 10% 범위에서 면적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비의 얼마. 이것도 10% 범위에서 사업비에 대한 뭐죠? 증가랑 감소. 됐나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10% 범위 아니면 경미한 상으로 보고 뭐 받지 않아도 돼요? 뭔가 변경되면 인가는 다시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고. 무슨 말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됐죠? 그런데 지정권자가 누가 되면? 시행자예요. 지정을 하는 지정권자가 인가를 해주는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사업시행자라고. 그럼 사업시행자는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시도지사하고 대표적으로 국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이 만약에 지정권자다. 그 사업시행을 한다. 그러면 누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뭘 듣겠다? 의견을 듣고 하겠다는 거예요. 의견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세 번째 서열의 의견을 청취할 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시도지사겠죠. 당연히. 그래서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되나요? 국장이 다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인가받고 난 뒤에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게 되는데 고시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있죠. 우리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결정 고시된 곳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실시계획입니다. 그러면 10번 보시면 10번 문제 1번 국가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없다가 아니고 국가는요 도시개발 사업에 뭐가 될 수 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행자가 돼요. 자기가 직접 뭐 할 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뭐 국가 계획이나 뭐 이런 거 하게 될 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됐나요?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그래요. 충분히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네, 이해해요. 공사와 공단은 틀려요. 공사와 공단은 틀려요. 한국철도공사는요. 공사는 이런 조건 자체가 없어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는 자는 누구냐? 누가 돼요? 국가철도공단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한국철도공사 아니에요. 국가 뭐라고요? 철도공단이라고. 국가철도공단입니다. 달라요. 이건 공사고 뭐 우리 그 한국주택공사처럼 뭐가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그런 공사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공단이에요. 공단. 아시겠어요? 공단.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이 됩니다. 국가에서 하게 되는 국가철도공단이에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국가철도공단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 다음에 3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뭐 하는 경우?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뭐 한다고요? 제한을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뭐 한다고요? 제한. 그러니까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하고 제한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무사하세요? 그러려면 그 해당되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에 얼마 이상이 동의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얼마예요? 왜 고민을 하세요? 면적 나오면 3분의 2죠. 뭐가 고민이에요? 무사하세요? 우리가 도시개발법 나오면 면적 나오면 3분의 2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때는 3분의 2, 어떤 때는 2분의 1도 아니야 또. 개발법에 면적 나오면 무조건 뭐죠? 3분의 2예요.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벌써 한두 번이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가는 줄 아세요? 시험장까지 가요. 시험장에 가서도 뭐죠? 3분의 2인가? 2분의 2인가? 어? 이제는 마무리해야죠. 이제는 마무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3번 틀렸고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등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사업 주체인 누구래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랍니다.
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처럼 토지 분양에 대한 경우를 우리가 그러니까 보시면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되는 거잖아요. 공공이 돼요. 공공이. 그럼 원래 공공이 해야 되는 것을 민간인 자한테 대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목이 있다고 우리 외웠던 거. 그 항목 범위 내에서 대행하게 하는데 조성된 토지 분양하는 경우는 대행하는 항목이 속한다고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연계돼서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이렇게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제가 아까 누구라 해서 공공이라고 그랬죠. 공공.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과밀 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이다.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제가 좀 전에 힌트 드렸죠? 원래는 공공에서 해야 되는 건데 뭐 한다고요? 민간업체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요. 일부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자는 공공이니까 그렇게 선의를 베풀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공공이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맞죠? 공공.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공공이냐고. 아니죠. 그리고 과밀업계권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도 아니잖아 이게. 무사하세요? 그러니까 이자들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빼면 가능한 거죠. 되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6번. 여기 나오잖아. 6번 부분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실시설계, 또 기반시설 공사, 그리고 부지 조성 공사, 그리고 조성된 토지 분양 이런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 다 그런 게 아니고. 됐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번이 맞는 거죠. 됐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7번.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중에서 공동으로 뭐 한다고요?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뭐 한다? 시행하려는 자가 규약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중 청산, 그리고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 보류지 및 채비지 관리 처분, 토지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맞아요? 맞아요?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공동으로 같이 하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는 사항 중에서 포인트가 뭐가 돼요? 환지 방식으로만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돼야 될 항목들이 있다고. 정관에 들어가 있는 사항, 규약에 들어가 있는 사항 중에서 그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돼요? 여기까지가 된다. 이 항목들이 맞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환지 방식은 알죠?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일단 그 토지를 나가 있으라 그러고 조성해주고 다시 들어오게끔 하는 거 맞죠? 그러면 환지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청산은 환지 맞죠? 청산. 이게 뭐냐면 원래보다도 적게 하면 원래보다도 뭐 하게 되면 그렇죠?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큼에 대한 청산을 해주겠다. 그게 환지잖아요. 해당되는 거 맞고 환지 계획이고 환지 예정지니까 당연히 환지하고 해당되는 거 맞죠? 그 다음 보류주 채비지 나오면 환지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보류지, 채비지가 뭔지 모르면 안 되죠. 보류지하고 채비지가 뭐예요? 그렇죠. 사업자가 사업의 이익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토지를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토지 소송해주고 다시 토지 소유자를 들어오라고 하면 이 토지 소유는 땡 잡은 거고 사업 시행자는 자기가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하면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일부를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니까 너 얼마씩 돈 내. 토지 얼마 내. 그죠?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보류지하고 채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류지, 채비지가 나오는 건 환지 방식에서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그러면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협의회가 구성돼야 돼요. 그 가치를 얼마 정도 할 건지. 그래서 토지평가협의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도 환지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환지 방식에서만 있어야 되냐고, 이게.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나머지 맞는데. 7, 8월 달에 우리가 하는 이 기출 변형 부분은 정말 제가 얘기했죠. 9월 달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된다고. 이게 지문을 진짜 곱씹으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작업이 되어야 문제가 풀려요. 이 과정만 잘만 하면 진짜 점수 자체가 쫙 올라가요. 진짜.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문 자체를 지문 연습을 그래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예상 문제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출 지문 문제가 시험 문제 지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물어본 거예요. 전국에 있는 어떤 교재 중에서 제일 좋은 교재가 누굽니까? 뭡니까? 물어봐요. 뭐예요 그러면?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출제자들이 만들어낸 건데. 무슨 말이세요? 그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기출만 그냥 봤다 그러면 그 기출 하나하나를 전부 다 변형시키는 걸 봐야 그 기출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7번도 X 틀렸죠. 8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맞아, 틀려요? 맞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정하냐면 지정권자가. 그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됐죠? 10번은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1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정권자인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지정권자인 국장이 아까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지금 뭐냐면, 자 보세요.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국장이란 얘기예요.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업시행자예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이 말은 국장이 사업시행자란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되고, 그럼 그때 작성을 할 때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럼 누구 의견 들어야 돼? 밑에 의견 들어야 돼? 저 밑에 의견 들어야 돼요? 바로 밑에 있는 의견. 누구?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들어야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 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돼야죠. 아까 봤잖아.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요. 작년에 했던 질문이에요. 나왔잖아요. 2번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이나 목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 누가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은 지정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관할 등기소에다가 통보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목적이나 이 사업의 명칭은 알려줘야 되죠. 등기소에 알려줘야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사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해야 될 내용을 등기소 부분에 통보를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되는 내용은 굳이 등기소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정하는 사항은. 등기소에는 이런 내용 부분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칭이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등기소에 들어가지만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 부분은 등기소 부분에 통보 제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실시계획을 뭐 할 때요?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뭐 할 때는 협의를 했대요. 협의를 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딱 봐도. 여러분들 지문을 봐도. 왜냐하면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에 관해서 그 해당되는 행정기관 장하고 협의를 했대요. 그러면 이제 별도로 따로 가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 4번.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에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자, 보세요.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된 경우는 변경이 된 거죠. 원래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에서 면적이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나중에 20%가 감소됐다는 얘기는 변경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변경이 되었을 때도 인가를 다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변경 인가를 지정권자한테 받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이 사항이 무슨 변경일 때는, 그렇죠, 항상 변경 나오면 이게 경미한 변경인지 경미한 변경이 아닌지를 꼭 따져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문이 나오면. 그러면 이게 경미한 변경이 되려면 경미한 변경인 10%, 10%거든. 아까 10%, 10%였어요. 그렇죠? 사업비도 10%, 사업비는 10% 증감이었고 면적은 10% 감소였고, 그러면 여기서 20% 감소가 됐잖아. 10% 이내 감소가 돼야 되는데 20% 감소니까 더 많이 감소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감소되는 양이 너무 많아져도 이거는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무사했어요? 그래서 10% 감소를 넘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인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정권자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받아야 된다. 그 다음 5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돼야 되는 거 맞나요? 오케이.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야죠. 실질적으로 계획을 짤 때 난개발이 되지 않는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한번 틀렸고. 그 다음 6번.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잖아요. 국가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누구 의견을 미리 들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 드려야죠. 국장 의견을 왜 듣냐고. 그렇죠? 네.
그다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를 증액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뭘 넘었었기 때문에? 10% 범위를 넘었었잖아요. 10% 증가나 10% 감소 범위는 괜찮아요. 그럼 5% 됐다. 그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그걸 넘었었잖아, 지금. 이건 30%.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그렇게 돼요. 지문을 하나씩 쪼개다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안 재밌을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게 된다고 해서 내일도 된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아세요? 오늘 됐으니까 내일 되겠지. 아니에요. 그거는 쟤하고 같이 했으니까 되는 거고, 여러분이 별도로 복습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돼요. 안 남아요, 이게. 그리고 하고 난 뒤에 본인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원래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거 하고 난 뒤에 밥 먹고 와서 그 했던 거 있잖아요. 했던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시험을 보듯이 시험 봐보면 돼요. 그럼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저녁반 수업이다 보니까 12시가 넘고, 그러면 우리가 한 2시까지 해야 돼요. 그것도 괜찮죠.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힘들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원래 강압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무사히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고. 아침에 하든 아니면 시간 날 때 하든 아니면 주중에 하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그날 했던 건 그날 복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단 1시간이라도 하셔야지만 이번 주에 봤을 때 기억이 나요. 제일 좋은 거는 주중에 과목마다 교수님들 수업을 다 따라갈 거잖아요. 따라가고 일요일이나 이런 날을 하루 딱 떼내서 지금처럼 오늘 했던 부분을 오늘 복습 1시간 동안 했잖아요. 그럼 오늘 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프린트를 하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뭐 해보는 거예요? 풀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해야 풀어보셔요. 수업을 듣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수업을 듣고 그리고 또 뭐냐면 복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빨리빨리 되죠.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일요일 날 시간 내서,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3시간 정도 수업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럼 혼자서 풀고 체크하고 하면 어차피 체크는 돼 있으니까 답이. 그러면 한 1시간 반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럼 그렇게 1시간 반 하고 또 다른 과목 또 1시간 반 하고 일주일 동안 했던 거를 그렇게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원래 저녁반은 시간이 그만큼 없으니까. 그렇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뭐예요?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고자 하더라도 건물 하나 지으려면 건물만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하수도 들어가야 되고 통신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럼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된다고. 도시 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도시 개발을 할 때도 그때 관련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 실시계획 인가라는 것은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겠죠. 신청할 때에 인가권자한테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도로를 깔게 되고 뭘 깔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도 있잖아요. 그런 서류를 어떻게 한다고? 함께 제출해서 한꺼번에 받아야 되지, 이거 받고 난 뒤에 따로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에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고시했다는 얘기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으니까 이제 인가권자가 고시를 했겠죠. 그럼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됐나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고시된 것으로 뭐 한다고? 본다는 얘기. 무사했어요? 응,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고시했을 때 나타나는 실시계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시계획이 됐다는 것은 실제로 공사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딱 뭐 한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이제 실제로 공사하는 게. 그럼 사업을 이제 착수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업 시행은. 그렇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개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법은 도시개발법령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경우는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국토개법에서 하는 거잖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고시가 되면 도시개발을 할 때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결정돼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네. 됐죠? 그래야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으니까 다른 것들 다 도로도 깔고 뭐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이거 하고 12분까지 하고 우리가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눠준 프린트가 이제 그 다음부터니까 12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 옳은 거 1번 분할 혼용 방식. 그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있어요? 수용 및 사용 방식. 그 다음 또 환지 방식. 또 분할 방식. 좀 그렇게 쭉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있고 그 다음 환지 방식이 있고 분할 방식. 그래서 분할 혼용 방식. 분할을 하는데 합쳐서 하는 혼용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 A라는 지역은 수용 방식으로 하고 B라는 지역은 뭐죠?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두 개 나눠서. 그럼 분할을 해서 혼용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을 분할 혼용 방식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그 다음 2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거. 여러분들 내가 어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면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면 집단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면 됐나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집단개발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면 토지를 뭐 해야 돼요? 다 수용해야 돼요. 전부 다. 토지를 다 수용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환지는 안 돼요. 왜? 일일이 전부 다 뭐가 돼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되는 거예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줄여서 그냥 수용 방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정해야 되고 다른 시행 방식에 의해서 의할 수 없다.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환지 방식이 아니고 뭐가 돼요? 수용 방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했다고 하고 난 뒤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했잖아요. 지정 이후에는 지금 못 바꾼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정하기 전에 뭘로 하겠다는 거, 즉 수용 방식으로 하겠다,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 뭐 정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구역이 딱 정해진 이후에는 못 바꾸냐고. 바꿀 수 왜? 구역 정하기 전에 미리 그 도시개발 계획을 짤 때는 뭐였냐면 수용 방식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지정이 됐어요. 구역에. 지정이 되고 나니까 땅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이 엄청나게 집가가 오른 거예요. 땅 가격이. 그러면 원래는 수용 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이게. 왜? 토지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그럼 이제 바꾸는 거예요. 뭘로 할 수밖에 없어요? 환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게 되는 거 맞죠? 근데 그거를 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국장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국장 허가 없이 그냥 방식을 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장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국장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뭐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 전부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규약을 따로 정해야 돼요? 규약을 정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무슨 규약을 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규약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주로 이제 토지 소유자 부분이 뭘 해나간다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따로 규약을 정하고 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해나갈 때는 규약을 정해서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6번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 있고 혼용 방식 있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 틀린 게 없죠. 그 다음 7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 땅 가격이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요. 그러면 이 수용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무슨 방식 해야 돼요? 이건 환지 방식을 해야죠. 환지 방식. 그죠? 틀렸죠. 그 다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대지로서의 허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거는 무슨 방식이에요? 땅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한다는 것은 그 토지 소유자 부분을 뭐 해준 거예요? 토지를 부분을 바꿔주는 거, 조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방식은 뭐가 돼요? 환지 방식이 돼야지. 그래서 8번 X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아니고 환지 방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조금 쉬었다가 테마 네 번째 부분 수용하고 사용 방식하고 오늘 프린트 나간 거 있죠? 그 부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나갔던 프린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쉬었다 들어갈게요.